나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사실은 그전에는 나는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이거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그런데 요즘으로 가지고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라 그러고 나에게 뭔가가 와 닿는 것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라는 말을 나는이라고 남겼고 지금 오늘 이것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노인 포럼이라는 것이 정말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나왔던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었죠. 그 중에서 저는 8번째 지금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노인 포럼에서 얘기 되어지는 것은 이건 지금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죽을 때 후회 덜 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주지 않을까요? 안에 내용을 다 제목 다 훑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제목 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특강이 2개나 있었죠. 어쨌든 이걸 보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신인류가 오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 대구 출신이잖아요. 이분 이시영 박사 연세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신인류라는 것이 뭘까? 요즘에는 오래오래 살죠. 언제 돌아가시겠습니까?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묻는 게 신뢰가 될 정도이고 오늘 그 내용들이 요 속에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 몇 살까지 살게 될 것 같은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살아? 나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겠죠. 83세 시대 초고령 인류가 오는데 지금은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초고령 인구를 신인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만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에다가 검사 한번 해봤습니다. 구글이죠. 내 남은 삶, Your Life를 디자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디자인 Your Life라는 말을 가지고 12월 7일 지난주입니다. 3시 13분에 넣고 나서 구글에 클릭을 했는데 1초도 안 돼가지고 나온 뒤 52억 1천만 건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52억이라. 지금 전 세계 인류의 인구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5억. 예, 바로 지난달에 80억 돌파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중국이 제일 많은 걸로 했는데 지금은 인도가 올해는 앞지는 나라. 그 14억 몇천만 된다. 어쨌든 지금 52억 1천만 건 된다.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걸 내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남은 삶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OECD형 성별 기대 수명이라고 해놨습니다. 얼마나 살 거냐. 이게 지금 여러분 통계청에 들어가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것 가지고 생명에 대한 것, 이거 저 통계 나와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표 나와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12월 6일 날 발표한 2021년 생명표입니다. 이거 남자 여자 해가지고 했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스위스가 제일 오래 산다. 남자 81.9년, 일본은 87.7년, 여자는. 그래서 한국은 남자로서는 9위에 해당돼 80.6년이고 여자로서는 2위에서 86년 6개월입니다. 이게 OECD 평균 얼마 됐냐 밑에 보면은 77세 그리고 8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재 65세 되신 분들, 지금 여기 65세 되신 분들이 그 대부분 이상 될 것 같고 하는데 65세를 넘은 사람의 예상 평균 수명은 91세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통계청에서 인구 추세를 쭉 반영해가지고 나타낸 게 그렇습니다. 지금 다 91세까지는 최소한 산다라고 하면 내가 관리만 좀 더 하면 또 더 살 거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럼 그동안 내가 뭐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고 난 뒤에 내 자식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삶을 뭐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100년으로 보고서 4계절로 나눠보면 25세까지 봄, 50세까지 여름,
75세까지 가을, 100세까지 겨울을. 70세 노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지금의 만추 시절이 아닌가. 저 이제 곧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80세 노인은 초겨울에 접어든 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이가 자꾸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유엔에서는 65세에서 75세를 영올드, 젊은, 그러면서 나이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액티브 리타이먼트, 활동적 은퇴기, 은퇴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들어가면서 5단계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네, 죽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고, 그런데 그 죽기 전에 내가 살아내는 것은 나는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 무엇을 남게 할까?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만 듣고 어떻게 살고 하는 거 하지만 내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가지고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 아무 얘기라고 해봐야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죠. 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얘기를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전의 생각과 같이 하는 얘기 결코 아니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들을 만큼 그런 안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갖고 계시니까, 인생 관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그대로 존중해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저 사람은 저런 인생관을 갖고 있구나, 다른 책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다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영상으로도 보고 노래도 들어가면서 책 소개돼가면서 그렇게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 다음 나오면서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요즘 와가지고 박영후라고 하는 이분이 관점을 디자인하다 이 책을 써가지고 엄청 팔았고, 그 다음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한번 하면서 돈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 관점 디자인하면 뭐냐? 오늘의 무용함을 내일의 유용함으로 바꾸는 힘, 그리고 미래에 당연해질 것을 찾아내는 힘, 찾아내는 힘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때, 인생을 얘기할 때에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 쪽으로 이때까지 계속 얘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자기 개발이라든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보면은 문제 해결형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을 찾아내는,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관점을 바꿔야 된다. 관점이라는 것이 뭐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가 교육받은 것, 살아온 환경, 처해져 있는 형편 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다른 세상, 다른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왜 나를 바꾸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큰 흐름이 뭐냐라고 하는 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흐름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고 카테고리 짓고 있는 틀, 흔히 그것을 가지고 프레임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말 쓰고 있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깨고 나갈 것이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소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헬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 그 속에서 보면은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그 알은 그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처지 형편,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깨뜨리고 나올 때라야만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있는 세상, 그래도 좀 잘 사는 세상,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 매일같이 그대로 해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점을 디자인하라. 관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죠. 무인도에 조그만 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구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오기를 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배가 옵니다. 와, 배다 합니다. 그런데 배에 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떨까요? 배 속에서 그런 말을 해, 뭐라고 한다고요? 와, 육지다. 배 타고 싶다. 똑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배를 기다린 사람, 한 사람은 육지를 발견하기 원했던 사람, 달라집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멋있는 여자가 옷 잘 입고 잘 차입고 합니다. 여자가 바라볼 때는 이 여자의 눈에 뭐가만 보입니까? 멋있는 모자, 들고 있는 외투, 그 다음에 들고 있는 백, 이거 보입니다. 남자는 뭐가 보입니까? 남자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멋있는 여자 옷 뒤에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쭉쭉 빵빵. 이게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물을 보고 하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 아, 인생 사는 게 어때? 살아보니까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소경, 맹인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최소한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뒤에 있던 사람을 내가 앞에 하는 곳까지 인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쪽만 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좀 더 먼저 사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사는 게 재밌어? 재미신겨? 우리 여태까지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제 친구하고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 좀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뭐 재밌는데? 재미 그랬었습니다. 그 재미가 뭔지, 다시 말하면 재미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생각해보고 찾아보셨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뒤에 돈 얘기 나왔죠? 돈 많이 나면 돈 많이 벌어. 재미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돈 벌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 다 살아보니까 어때? 몸 힘 들고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나? 그 다음에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고 열심히 살고 재미나게 살고 하고 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이 하나 뭐래?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재미가 있던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그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살고 난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남기게 되는 것은 흔적이고, 내가 뭘 남겨야지라고 생각하고 남기는 것은 그것을 흔히 말하면 레가시용으로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유산이 보여지는 것도 있고 안 보여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흔적이 남는데,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죽게 마련이고, 죽어있는 것은 관계없지만 살아있는 것은, 특히나 사람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런 노래에 나오고 나레이션 나오고 하는 데서 그 표범이라는 말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 하이에나나 세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표범을 얘기합니다. 그 킬리만자라고 하는 것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야말로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표범이, 고양이과 동물이, 그 표범이 사실은 정말 그 위에 가가지고 죽었겠을까요? 죽은 뼈 갖고 있다. 네, 갖고 있다라고 그 해밍웨이 소설에 나오는 모티브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런데 동물의 습성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이 따지면 아열대 지역의 동물에 있는 표범이 사실은 그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밍웨이 소설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또한 그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일에 내가 삶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하는 중에는 올라갔을 리 없는 그곳이지만 내가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삶 때문에 올라가는 그 흔적, 그 얘기하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흔적이 가지고 있겠죠. 깨달을 있겠죠. 우리도 이 세상 와서 살아가고 난 뒤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흔적을 남길까? 라고 하는 걸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남기고 떠나기 원하는 사람들 다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게 모르게 다 그렇습니다. 자식인데 인정받고 싶고요. 하나님 말로 제사 지내는 분 같으면은 나중에 자식인데 뭐라고요? 제사상 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무덤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쨌든 얘기합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를 남겨둬야지. 바람이 불면은 왔던 이슬은 금방 순삭이죠. 금방 사라져 버리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얘기하면서 끝에도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 이 영화 대사 어디서 나왔었죠?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영화였었죠. 이 알리 맥클로우하고 라이언 오닐, 제가 한때 이 영화 보고서 알리 맥클로우 정말 좋아했습니다. 긴 머리, 정말 그 영화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우아하게 나왔었죠. 그 중에 유명했던 말, 사랑이라는 건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21년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정말 멋있게 나이 들지 않았나요? 참 멋있는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게 21년도에 CBS 방송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그렇게 유명했던 거죠. 눈에 벌렁 들어누우면서 눈에다가 자기 몸 도장을 찍듯이 하고 두 사람이 눈 위에서 키스를 하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버릴 거는 버리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건 집중해야만 한다. 지금 더더군다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이랑 나나 똑같이 더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하고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B와 C 사이의 D다 라고 얘기를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합니다. B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는 D는 death, 죽는 거고 그 사이 나온 것이 뭐라고요? C, 선택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시하고 똑같은 선택하고 계시나요? 어시하고 똑같습니다. 어시하고 또 조금 더 관점을 바꾸고 다르게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나요? 그럼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요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얘기하는 거 신노인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용학도서관과 신노 포럼의 방향,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죽음을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노인 운동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김상태라고 다음 주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강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원래 처음 영남일보 기자, 편집국장, 사장까지 하셨다가 나중에 국민대학 교수하셨고 신노인 운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노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운동하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고 또 이것이 용학도서관과 되는 것은 김상태 교수하고 김상진 관장, 지금 현재 관장님이시죠? 그걸 만나면서 이 운동, 이 포럼이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김상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화양면화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화양면화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날이 이미 닥쳤습니까? 앞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 좋은 날 다 지나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관점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는 아직 정말 오질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옛날 젊은 시절 돌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못해본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미래는 많으신 분이라면은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잘 멋있게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근데 그 시절 돌아가지고 못 자겠다고 뭐 해본들 뭐가 그리 큰 금이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용학도서관에서 쭉 했던 얘기 2018년도부터 했고 19년도, 21년도 와가지고 어떻게 되어졌고 합니다. 그 가장 큰 것은 부정적인 노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신노인이 되려는 의지를 일종은 시민운동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김상진 관장께서 저보고 얘기합니다. 이 문학적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풀어주면 좋겠다. 좋죠. 그러면 사실 중란을 겸비시키기가 조금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오고 몇 년 전에 인문학 강좌가 정말 유행처럼 많았었죠.
그때 이 문학은 뭐냐고 했냐. 그때의 주제로 많이 나왔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다음 어떻게 살 것이냐?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이냐? 그다음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보면 결국에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고 삶의 시행착오를 줄여서 더 잘 살기 위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인문학이 3대 분야로 얘기하는 것이 문학, 역사, 철학입니다.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의 본질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조금 전 이 강의에 있기 바로 직전에도 철학에 대한 종교 철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삶에 대한 얘기였었죠. 인문학의 3대 키워드가 고미숙 고전평론가 얘기다. 몸 중심으로 몸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식스팩 만들고 뭐 다이어트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운동하고 하는 것 계속 얘기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요즘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상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고 생각했던 노래 중에 하나 이겁니다. 혹시 아실 분 있을까요? 내가 나를 버리고 돈 벌러 가는 길 산을 넘고 물 건너 돈 벌러 가노라. 너는 날 버리지만 나는 너를 찾아서 산을 넘고 물 건너 돈 벌러 가노라. 어디에 내가 좀 더 하는 건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요즘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돈 벌겠다고 합니다. 돈은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지 내가 나를 버리고 돈 벌려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때 묻은 사람아 하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때 묻은 사람아라고 묻는다라는 말은 그 돈을 벌러 가면서 때를 묻혀야만 되고 좋지 않은 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의 반복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합니다. 사랑 얘기합니다. 사랑 얘기하면 더 하죠. 정말 유치원이 그 사랑했던 여자 있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깊은 회화는 아니었만 내 오랜 슬픔을 성스레히 지녔노니. 네 같은 시인 아닌가요? 청도 아닙니다. 청도에는 아마 아베랑 이호우 시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정말 유치한이 사랑하는 여인이 맹 같은 시인이고. 예, 맞습니다. 시조 시인입니다. 예. 그걸 시조 시인은 지금 얘기 배경은 저 통영이 되고 그 유치원은 사실은 기혼자죠. 기혼자이면서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이영도라고 하는 분이 시조 시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했더니 애틋한 사랑이 이어집니다. 제주도로 갔다 하고 이 소리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 이영도 그분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유치원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도 그런데 사랑했다고. 중간에 물론 다른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 얘기합니다. 누구는 사랑을 위하여 나라도 버린다 했는데 자기는 세상살이의 품들을 찾아 슬픔을 얻었을 때 회하면 사지 않는다. 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아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가? 그냥 날 여기 한다고 돈도 되지 않았어요.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나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 떠나는 날 후회와 미래는 좀 덜 남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는데 보탬이 된 거다라는 기대감, 생각 가지고 이곳에 오셨고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책을 읽고 살아오면서 계속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좀 더 다른 분들과 나눔으로써 같이 나눔으로써 내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속에서 이따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죽거든 합니다. 내 죽으면은 나중에 통장을 정해든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을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다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간을 캐비화하는 것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폐비한다라고 하는 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27년부터 허용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거 있잖아. 수목장 하고 있는 거 많이 하고 있죠?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죽음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쭉 자라갑니다. 마지막에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남은 삶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 마찬가지죠. 그때에 그야말로 잘 살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 중 가운데 하나가 눈을 뭔가 보려고 하니까 심심하고 잘 안 보여지고 하고 하니까 제일 잘 보는 거 글은 안 읽고 신문도 잘 안 읽고 하면서 제일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스마트폰 등 유튜브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정치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정치에 그만큼 관심 가는 사람들이 정말 잘 없다 할 정도입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 중요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정치를 뽑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잘 정치해줘야만 나도 잘 살고 내 후손들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게 그만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 탐색, 자기 이해인 것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기한이 있으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관리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관점을 이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관점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엇에다가 더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제 친구들 얘기를 빌려보면 그전에 뭐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찾다 요즘 뭐라 합니까? 어제는 아프다 그러고 지금 뭐 그러면서 제가 건강이 최고다 하고 전부 건강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시나요? 하시나요? 계속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픈 거 왜 안 아플까? 파스 붙이고 뭐 가가지고 한방병원에 가고 그것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을까? 아픔이 덜 할 수 있을까? 라고 해보면은 의외로 아픈 것 파스 붙이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맞는 그야말로 적절한 운동을 내가 현재 체력 여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걸 자꾸만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무릎 덜 아픕니다. 허리 덜 아픈 거 복근 강화하면서 코어 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덜 아픕니다. 디스크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해 보고 내게 맞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알아보셨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주변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알아본다,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의 힘,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 죽겠다, 힘들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도 칭찬하는 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인정해주는 말 필요한 겁니다. 그것 하지 않고 자꾸 이것 때문에 저뜨고 그 다음에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문해력 향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거 좋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게 보면은 내가 보는 유튜브만 계속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쪽 놈은 죽일 놈들이고 영 편편한 놈은 인간 같지 않고 내가 보는 이 사람들 말 다 맞을 것 같고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숨은 의도를 확인해야 되죠. 글로서러운 거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문해력, 그럴 문자에 불해체해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니까 잘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나름 계속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볼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가 제일 큰 것은 경제적으로는 건강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이것만도 아닙니다. 외로움만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노인의 정신 상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세, 경증이 더 많이 납니다. 우울 증세는 마음에 그냥 감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넘어가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중 환자하고 의사소통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그야말로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가가지고는 내가 뭔가를 내가 젠치해야 되고 무시는 척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숨겨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솔직하게 다 당하게 됩니다. 그 환자들하고 인종 직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 거를 정리하는 걸 보면 참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웰다잉이에요. 5,900도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걸 웰비잉 하다가 나이 잘 들어가는 걸 웰에이징 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잘 죽는 걸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부를 이게 사마톨로지라고 해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소개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올려 들어가 이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학 교실을 가가지고 죽음에 대한 것을 의사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죽음학 교실한 책이 이 책 읽어보면 의사들이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책을 잘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한번 읽어봄직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죽음학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 이게 8가지 얘기입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건강할 때 준비하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어서 소리 잘 나겠지만 본인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의 삶을 잘 준비하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정리해보자.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꾸준히 발전시켜 새로운 경험이 되도록 해보자. 식탁 위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자. 간접적인 죽음 경험을 해보자. 죽음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작성해 두자. 의료 문제를 의논할 주치를 정하고 의료 대리 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고 좋은 죽음 맞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자.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8가지 나타낸 중에 이걸 빨간 거 표시해놓을 때는 저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겠죠? 오늘 삶 잘 준비하자. 오늘 뭐 열심히 살자. 오늘 정신교육하고 앞에 나왔는 영상이 있었지 않나요? 오늘 삶을 잘하고 그 다음에 충고 관련된 서를 미리 작성해두자.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고 좋은 죽음 맞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계획을 한번 짜보자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처지형편 아까 얘기했듯이 다 다르지 않나요? 하다면 내게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 어떻게 봐도 관계없습니다. 내게 맞는 걸 찾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삶을 의미있게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얘기 됩니다. 거기에서 죽기 전 항암 치료를 원하는 사람 암환자 얘기를 합니다. 죽음 다시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아까 얘기할 때 지금 65세로 솔직히라도 평균 91세까지 산다라고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으로 내 시간을 채울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가서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 이건 일부러 배경 이건 넣었습니다. 단풍이 노랗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빈 벤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유품 정리사라는 것이 있죠. 일본에서 지금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국시 그냥 죽고 가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친척들이 와서 그 유품하고 이런 것들에 손대고 싶지 않고 꾀제자기하고 남아있고 하고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유품 정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 하시려면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하고 직접 하기 힘든 말을 글로 적어보고 하고 쉬운 곳에 보관하고 가족들의 비용을 숨기지 말고 가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다. 그러니까 한번 추억을 한다는 기도를 하자. 여러분 저는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억과 기억의 차이는 뭘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대뇌에서 전전두엽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냥 기억입니다.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대지만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있을 때 그것을 추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운 기억, 그것을 추억이라고 할 겁니다. 추억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게 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눠 보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에서는 재산, 이거 되게 표는 표시하는데, 재산, 부동산 하고 있고, 기록 유산은 사진, 영상, 기록물들 거고, 유서에는 유언장이라든가 사전 연명 의향서, 사전 장례 의향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지금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앞에 보이는 사전 연명 의향서 같은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가운데서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삶의 모습이나 태도, 추억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좀 전에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는 형제들도 많았었지라고 하면서도 우리 집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정 형편 조사할 때 방문 조사하고 할 때 식구들 다 얘기하면 좀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왜 부끄러웠냐? 나는 오남오녀 10남매, 부모님께서 오남오녀 10남매였고 그 중에 제가 마지막 누님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밑에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딸, 아들, 딸,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았겠어요. 그리고 밑에 뒤에 남동생도 있고라고 해서 그랬는데 저는 정말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받으면서 잘 컸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만 잘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도 10남매 다 공부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희생하셨죠. 그리고 과손을 했었는데 옆에 과손 큰 거 있는 3개야 더 우리 집보다 훨씬 더 큰 과손을 했던 그 집들은 마지막 대학번이고 그 밑에는 전부 다 6남매 7남매 다 됐는데 고등학교 한두 명 보내고 밑에 중학교 옛날 국민학교 그런 식으로만 보내고 안 보냈었어요. 우리 집은 다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거 했는 거 제가 상하니까 상하네 어머니요. 그렇게 하면 다 소용없구만. 그거 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고생하고 놀러도 안 가고 애를 공부 시키고 한다고 얘기 쓰는 게 그렇게 하면 소용없구만 했는데 그분들 집 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우리 가서보다 훨씬 더 크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고생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들의 수고 고생하신 것 우리가 알아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 공부할 수 있었고 10남매 사실 한창 살 때 대학병원 탔습니다. 대학원 둘, 쌍둥이 여동생 쌍둥이 여동생 대학 다니고 밑에 뒤에 또 들어오고 제일 많이 탔습니다. 하나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지금 박사 5시.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님들 그만큼 애를 쓰셨고 그 덕분에 되었었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들이 지금 사는 거 그냥 대충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모이는데 지금 한번 모이면은 보통 35명에서 40명 선상에서 모입니다. 가족들 모이면 요즘에 주로 기일날 모이죠.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 못 모여. 늘 어디서 모여? 그야말로 그 콘도 같은 데 하고 다른 데 하고 인수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방 한 개면 돼? 아닙니다. 자유형님 하더라도 3채를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 한 3개를 해야 어른 한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애들이 있는 거, 그것도 이제 남자 여자 구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도 방이 몇 개씩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면 모이죠. 그때 속 얼마나 썩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어쨌든 그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남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가 늦게 살아오고 하고 했었지만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남게 될 것, 앞에 보여지고 사전 연명 의향서, 유언장, 사전 장례 의향서 이런 꼭 남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유는 나중 가면 고민합니다. 이거 병원을 가가지고 막판에 가서 이거 호흡기 붙여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심장 강화, 주사 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할 때 하겠냐 안 하겠냐라고 물으면은 자식들이 안 한다라고 하려고 하니까는 부모에게 불리하는 것 같고 한다라고 하려고 하니까는 한번 붙이면은 호흡기를 갖다 대면은 그 다음 떼는 걸 마음대로 뗄 수도 없고 하다 가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이걸 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찾으면 나옵니다. 보시고서는 꼭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라고요? 내 자식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갈등을 덜 느끼도록 그 마음 편하게 해주면서 나도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제 장인이 3년 전, 올해 돌아가셨는데 3년 전쯤에 코로나 바꾸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폐렴으로 돼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어갈 때 무슨 의사가 나중에 그 CPR 같은 거, 심폐소생술 할 거냐 뭐 몇 가지 묻습니다. 천안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천안 잠깐 있어. 아버지 안 물어보죠. 아버지 절대 안 하려고 하실 것 같다. 사실은 장인 의사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절대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의 뼈는 다 골다 뭉치고 뼈가 약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장이 멈췄는데 그 심장에다가 외부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그것을 다시 뛰게끔 만드는 게 CPR, 심폐소생술 아닙니까? 손으로 하던 전기적 자극을 주고 어떻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뼈가 잘못하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으스러진 뼈가 폐를 찌르고 합니다. 정말 조금 더 살아가지고 내가 정말 마지막 떠나는 그 시간까지라도 내 보고 싶은 그 사람 누군가를 봐야 되겠다 싶은 그때라면은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연장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더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혈압 상승제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고 하면은 잠시 동안 혈압이 심장이 뛰는 것이 늦어진 것을 더 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의사가 결정합니다. 의사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해놔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 해가지고 가면 반드시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 가족들이 환자 가족들이 묻습니다. 그때 얘기되는 겁니다. 연명 의료 계획서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꼭 한번 보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장례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부고는 어떻게 하고 장례식은 어떻게 하며 장례 형식은 장기는 그다음에 부익은 어떻게 하고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하고 염습은 수의는 이런 것 쭉 얘기합니다. 관은 시신 처리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나는 이거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떻게 해놓으면 좋겠다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코 모든 것을 내 떠나고 나면 뭐 저기 알아서 하겠지 저 어떻게 되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것 우리는 그래도 그 신남매가 공부하면서 위에서 좀 더 큰 게 봉급 받으면 밑에도 보태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부모님만 가지고 되진 않았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뒤에도 부모님께서 할 때 엄마 아버지 이 땅 팔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살아계신 거 좀 편하게 하다 가시소. 지금 내가 뭐 할 거냐 너 좀 잘해주고 있잖아. 그렇게 잘해준 거 없습니다. 아니 마음 편하게 해드렸죠. 그런데 밥 내려쳐드리고 밥시할 때 병원에 모신다고 같이 목욕 가시고 같이 목욕 가신 걸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같이 그러다가 목욕 가서 정말 내가 못 볼 걸 하나 보는 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분리가 몸이 좋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좋다고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수르르 들어갑니다. 무서워. 이완 돼버리니까 잠시 동안 뻔해지면서 중심 못 잡아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내와가지고 막 물 닦고 해가지고 한쪽에 119 부르고 하고 정말 혼쭐 났었습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가서 혈관이 확장되면은 그 피가 어떻게 돼요? 몸을 쫙 다 흩어지고 하면서 뇌에서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목욕탕에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더라고 목욕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래도 같이 목욕 가지고 가는 걸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 야 고맙다. 잘 하셨던 말씀입니다. 고맙다.
또 한 말씀 더 하시면 마지막에 집에 갈 때는 애썼다. 이런 고맙다, 애썼다 이 말씀만 자식들에게 정말 열심히 해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제 자식이 얘기합니다. 그래, 고맙다, 애썼다. 이게 참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따 음식 하다가 감정 표현 하자라고 하면 사랑한다라는 말도 자주 하게 되죠. 아이고, 이제 사랑한다 소리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그게 그렇게 서슴없이 잘 나와요. 장래 이거 나중에 가서 고민하지 않도록 미리 작성해 두는 거 필요합니다.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유언장을 쓰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유언장 이거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유언장 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식들 간에 싸움 일어납니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섭섭해하고 막 합니다. 그 섭섭해하는 마음들이 다음에 기일 때 하고 두고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전문 변호사 나왔는데 그 부분이 썼던 그 사례 같은 거 그 장면이 나오는 거 유산 반드시 싸움 일어납니다 하는 그것이 나왔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배우 이혜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만희 감독 아시죠? 영화 감독 유명하신 분 많죠. 예, 이 유명한 감독인데 이 딸이 이혜연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만희 감독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기쁜 포옹이라고 해요. 아버지 한 번 안으면 가슴부터 무릎까지 달라붙도록 힘있게 안아줬다고 실로 강렬한 포옹이었다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우리 애들 키울 때 으스러지도록 안아줬어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지금은 가지고 안아보려고 하면 자식들 잘 안길까요? 잘 안 안기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하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그 다음 지금 안으려니까는 다 크나다가 어색하지요. 손에 힘도 없지요. 그러니까 손에 힘 없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바라봐주는 눈빛, 그 다음에 그 표정,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운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배우가 했던 말은 안아주는 행위는 자동차 기름이 가득 차는 것처럼 감정의 주문을 꽉 채워주는 그런 행위다 라고 합니다. 요즘 기름값 하지만 기름탱에 기름 꽉 차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멀리 가도 든든하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청각, 시각, 미각으로 되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촉각. 우리나라 사람 뭐 됩니까? 가서 만져봐야 되죠. 만져 확인하는 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잘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얘기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친구가 나 어떻게 한다고 할 때에 가서 옆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어떻게 한다. 난 너로 인해서 정말 좋았다라든가 이런 말도 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오감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청각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얘기를 다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야말로 다 교육을 받죠. 그러다 마지막에 가는 거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유체이탈 해가지고 보는 거 하면 다 들려집니다. 3분 동안 거의 최소한 30초 동안은 살아있다면 청각은 다 들려집니다. 몸은 다 굳어있죠.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이해영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추억 회상할 수 있게끔 준비해두는 것 필요하다. 이거는 준비해두는 것이 출세했거나 나는 그거야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런 걸 남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열심히 사셨잖아요. 사람 애쓰셨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주고 남겨주면 자식들에게 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라고 잘해주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 하고 나는 남들이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까지였다. 경상사들 그거 까지였다. 웃자게도 내가 이해했다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사진이라든가 음성, 동영상 이런 것들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 삶에 대한 태도, 삶의 우선순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또한 가슴에 묻어두고 하지 못했던 그 말들 이런 것들을 남겨주면 굉장히 좋겠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나중에서 삶을 회상합니다. 내가 남길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거 삶에 대한 걸로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같은 것을 남기고 유언장을 남기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그 마음에 뭔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직접 살면서 자식에게 주는 거 때로는 아니면은 내가 글로 간단하게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저도 저 부모님들에 대한 것들도 다 사실 뭐고 이런 만들고 하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 돼가지고 만나서 얘기할 거리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단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화토 치는 거 이런 걸 좋아했을까요? 계속 모이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할 얘기 많나요? 오랜만에 한번 만나면 할 얘기 많나요? 자주 만나요. 그래야 소소한 것 가지고 얘기 막 되십니다. 그게 자꾸 커져갑니다. 그래 얘기가 이어집니다. 결코 오랜만에 내가 니한테 언제 부탁한 적이 있나? 내가 이거 평생 동안 니한테 부탁한 적이 없잖아. 부탁 좀 들어도 막판에 부탁될까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부탁을 자꾸 하고 그게 쌓여주고 하다 보면 그게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혹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쌓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의해서 적용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죽는 날까지 병을 실천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읽는 거 이제 눈이 아파서 못 읽겠다 생각되면 읽기 싫고 눈 아프다 하면 어디 목적으로 유튜브에나 영상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책을 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유명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이 다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형편에서 여러분들보다 자식들이 훨씬 더 좋아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진 않을 겁니다. 그냥 분명히 더 좋아졌지 않나요?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지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네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다음 앞으로 몇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불확실하니까 그냥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좀 더 편해지고 쓰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아질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올 때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 거라서 나아질 거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미안하게도 지금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살아왔던 것보다 앞으로 더 못해질 것처럼 예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렇겠다. 예? 주택도 가지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아주 조그만 집에 가서 삽니까? 옛날 초가집하고 처음에 살았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그래서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도 한 많이 작던 사람 숫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혼자 사는 가족 얼마나 많습니다. 혼자 사는 세대 수가 44%라고 합니다. 지금 세대에. 그래서 44% 정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분명히 그런 외형적인 조건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그네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 그 속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얘야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내 살아올 때 이런 마음과 이렇게 살았어.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어.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냥 스며들게 해야 되지. 뭔가를 지적해 주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튀어나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얘기하는 장애의향 작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애에 대해 얘기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제가 아버지 어머니 갖는 심정입니다. 흔들린 세상에 중심 축이 확실하셨던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늘 배우는 모습을 하신 아버지, 우리 애쓰셨던 큰 부모님, 나무를 보지만 숲을 보려고 애쓰신 분, 주어진 것을 좋게 해석하셨던 분, 재미있게 사셨던 분,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감탄하셨던 분,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드신 분, 감사하며 사셨던 분, 나는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자식들에게는 잘 될 수가 없다. 그 표면적인 가지고 안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미 조건은 아버지 그 힘들게 살아오셨던 것보다 나는 조건 출발할 때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수고, 희생 때문에 더 좋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자식에게 다음 내 자식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식들이라면 그 감사하고 이런 말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눈길 하나라도 좋게 봐주고 애쓴다.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말들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어서 그런 말 하기 좀 그야말로 뭐 느낌이 간지럽나요? 아닙니다. 하세요. 순간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남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큰 것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격려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큰 게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자꾸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거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맞이로서 내게 부어주셨던 그런 사랑과 인정,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누님 두 분 계시지만 누님 집에 결정할 때는 누님 두 분이 중심이 아니고 제가 중심입니다. 신남이당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선에 팔아가지고 편하게 쓰시다 가시죠 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파는 것보다 나름 파는 게 더 기대나 좋나 안 좋나라고 할 때 나중에 파는 게 좋죠 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안 팔고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돈 됩니다. 지금 돈 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저기 경상북도에서 뭐 공항 들어온다 하는 데 있죠. 땅값 엄청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격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안을 평화롭게 하는 세 요소, 많이 웃고 살자, 많이 있죠. 많이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웃고 살자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있어서 서로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서로 웃게 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주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역지사지에 대한 얘기죠.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지금 나이 들고 경험 많이 했고 아는 거 좀 있다고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시죠? 말 묻히고 네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들어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상대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늘고 말. 이게 지금 집사람이 저희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거북 죽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걸로 막 되돌리죠. 당신이 이 집에 기둥이야. 전에 내가 돈 벌어온다고 내가 기둥이라고 할 줄 몰라도 지금은 당신 없으면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 얘기를 해주고 자꾸 합니다. 열심히 잘해줍니다. 나오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배우고 해석하면 표현하게 됩니다. 배우는 거 지금도 배우려고 오셨으니까 정말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배움을 통해서 나한테 막 해석을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게 맞게. 그런데 그 맞게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을 정말 저는 좋아했습니다. 이어령 교수.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쓴 소설하고 이런 거 중학교 때부터 소설 이런 거 쭉 읽고 하면서 와 대단한 분이다. 왜 문학평론가이면서 뭐 이거는 교수도 했고 다양한 문화책 장관도 했고 88 올림픽 우리나라를 정말 뛰어나게 만들었던 88 올림픽이었는데 88 올림픽에서 정말 멋진 장면 하나 연출했어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예, 굴렁쇠. 그 큰 운동장에 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어릴 때 하는 그 굴렁쇠를 굴립니다.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는 그런 세상에 뭔가를 깨뜨리고 뛰어나오는 거, 틀을 깨는 거.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저는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 어려운 선생님의 근상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마지막 늙음을 열심히 살아야만 뭐가 된다고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열심히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애를 쓰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에다 해야 돼요? 내 삶에다가 적용해야 돼요. 결코 그야말로 강의에 가서 들었던 걸로 끝나면 그것은 그야말로 내 삶의 이 시간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계 줄 보면 쳐다보면 이 시를 읽고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왔다 갔다 언제나 그것만 되풀이하는 시계추의 생활은 얼마나 심심할고, 가는가 하면 오고 오는가 하면 가서 언제나 그 자리에만 긴장한 표정으로 평생을 쉬지 않고 하닥하닥 걸음만 걷고 있는 시계추의 생활을 나는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 나 역시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닌
그저 그 세월 안에서 세월이 간다고 감각되어 과거니 현재니 구별을 해가면서 날마다 늙어가는 인생이 아닌가. 늙고는 죽고 죽고는 나고는 또 늙는 영원한 길손예객이 아니란가. 김일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이분 정말 파란만장한 사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때 동시대 신여성으로 살았던 분이 나에서 김명순 이분들과 다르게 평안한 그런 후반기 맞이했지만 유명한 말입니다. 정신적인 정도가 육체적인 정도보다 중요하다라는 말. 나의 수도성이 되셨어요. 죽음만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다른 점은 죽음은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것이고 의미 부여의 가능성을 되돌릴 수도 있는 가역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의미 부여가 더 어렵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인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찾는다면 결국 찾느냐 안 찾느냐 또는 못 찾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선택에 앞선 고민과 주장이 있고 선택 뒤에 찾아오는 갈등과 회의 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방향전의 기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져야 된다. 받으신 위험을 한번 보십시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겨둘까? 같이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도 속을 읽으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뭔가 남기려고 합니다. 자기 보존 본능과 더불어 사소한 것일지라도 인간 또한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흔적이 아름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잘 사는 방법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잘 살고 있는 잘 있는 웰빙, 보람있게 잘 살며 나이 드는 웰에이지, 후회 없이 잘 죽는 웰다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삶의 마무리를 위한 내 뜻, 내 생각을 남겨야 한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사전연명 의향서라든가 유언장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남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추억을 남겨야 한다. 이 추억 때문에 우리들의 10남매의 오남오녀 그 아들, 딸들은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나 그리워하고 애달파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추억은 그리움이 있는 기억이지요. 나만의 기억이 남아있도록 사랑으로 대하면서 표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다. 비록 소소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이라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진 찍는 것 있죠? 글 하나 쓰는 것 있죠? 메모 하나 하는 것 있죠? 그것들 그래도 나름대로 순서 배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들 가운데서도 배열해보고 이렇게 두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학도서관에서도 그런 것 교육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을 거 참여해보면서 배워가지고 옛날에는 글거 쓰고 책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하나의 디지털 영상을 하든지 조그맣게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승해야 할 영적 유산을 기록을 남기지. 여러분 살았던 것, 힘들게 했던 것, 정말 그래도 나머지 보람이 있었던 것, 내가 너 낳고 기르면서 이렇게 좋았었어. 이렇게 기뻤었어. 또 근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도 살기도 했었어. 이런 것도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배우면서 메모해뒀던 것, 그 읽었던 책, 들었던 영상 이런 가운데에서 적어놨다가 자식들에게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오 남은 시간을 더 보람되게 보낼 수 있으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손들에게 남기는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얘기합니다. 첫째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직접 준비하면서 살자. 남기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함께 하셔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